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교차 분석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교차 분석은 일종의 연관성 분석입니다. 두 변수 간의 연관성 분석은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교차 분석일 때도 있고요. 상관 분석일 때도 있고 평균 비교일 때도 있습니다. 많은 통계학 강의에서 교차 분석은 독립성 검정 또는 동질성 검정으로 설명하지만 저는 좀 더 통계학 이용자 측면에서 연관성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교차 분석은 두 변수가 모두 명목 변수일 때 두 변수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언제 교차 분석을 실시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이지오 검정을 소개하고요. SPSS에 의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뒷부분에서는 카이지오 검정의 자유도에 관한 설명과 카이지오 검정을 사용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피셔의 정확 검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어디에서 하는가를 묻는 설문 문항입니다. 또한 음식점을 선택할 때 맛이나 가격 속성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단 문항 하나하나가 변수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설문은 4개의 변수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 변수들은 약간씩 다른 형태로 측정이 됩니다. 1, 2번 문항은 응답자의 답변이 항목으로 이루어지므로 명목 변수라고 합니다. 3, 4번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숫자를 부여한 리커트 척도로 측정이 됩니다. 이러한 리커트 척도는 중립점을 사용함으로써 등간 척도 또는 구간 척도가 됩니다. 구간 척도는 계량 척도로 간주하게 됩니다. 명목 척도는 빈도수로 측정이 되고요. 구간 척도는 평균이나 표준 편차 등의 계량적인 통계량 계산이 가능하죠. 여러분 기초통계학 시간에 가설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설은 미지의 모수에 대한 주장이다 라는 것이 가설에 대한 원론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중급 통계 수준에서는 가설을 변수 간의 관계를 규정한 문장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설문을 통해서 남녀 간에 이용하는 음식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을 수 있죠. 이건 변수 1과 2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남녀 간에 맛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변수 1과 3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통계 초보자들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어떠한 분석 방법을 쓸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규칙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변수의 측도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명목 변수 대 명목 변수입니다. 앞에 설문에서 1번 성별 변수와 2번 이용하는 음식점 변수의 관계입니다. 가설은 남녀 간에 이용하는 음식점이 다른가 이렇게 될 테고요. 이런 경우에 교차 분석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명목 변수 대 계량 변수입니다. 앞에 설문에서 1번 성별 변수와 3번 맛 중요도 변수를 비교합니다. 가설은 남녀 간의 음식점 선택 시 맛 중요도가 다른가입니다. 이때 남녀 간의 맛 중요도 평균을 비교하겠죠. 또 2번과 4번을 비교한다면 가설이 이용하는 음식점에 따라서 가격 중요도가 다른가 이렇게 될 테고요. 이때는 가격 중요도 평균을 비교하겠죠. 이렇게 명목 변수 대 계량 변수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는 평균 비교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량 변수 대 계량 변수의 관계입니다. 앞에 설문에서 3번과 4번, 즉 음식점 선택 시 맛 중요도와 가격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이죠. 가설은 맛 중요도가 높은 사람은 가격 중요도가 낮은가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 분석으로 분석을 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명목 대 명목은 교차 분석, 계량 대 계량은 상관 분석, 명목 대 계량은 평균 비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이 변수 간의 관련성이라면 선택된 변수의 측도에 따라서 분석법도 결정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적절한 통계 분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명목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러므로 교차 분석을 합니다. 가설은 두 명목 변수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서술한 문장입니다. 규무가설, 즉 영가설에는 조사 전에 인정하는 사실로 관계가 없다, 차이가 없다, 0이다, 변화 없다 등이 들어갈 것입니다. 대립가설, 즉 연구가설에는 조사 후에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테니까요. 관계가 있다, 차이가 있다, 0이 아니다,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의 설문에서는 규무가설이 남녀 간에 이용하는 식당 형태가 차이가 없다 또는 성별 변수와 식당 이용 행태는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검정을 하는 자세한 과정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카이저 검정에 의해서 구해진 P값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유의 확률은 규무가설이 사실일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이 값이 작다라는 것은 이 확률의 가정인 규무가설이 사실이다가 틀렸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규무가설을 기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의 확률이 0.03이면 유의수준 5%에서 규무가설이 기약돼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디자인과 가격의 중요도가 남녀 간에 다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제품 구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선택하도록 질문을 만들 것입니다. 1번 질문은 응답 변수 형태가 명목직도입니다. 응답자가 디자인이나 가격 속성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얻게 된 표는 각 항목이 선택된 빈도수, 즉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명목 변수 대 명목 변수의 각 항목에 속하는 빈도수를 표로 작성한 것을 우리가 교차표라고 부릅니다. 이 교차표에서 각 셀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교차 분석입니다. 교차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를 구합니다. 열에 정리한 변수의 각 항목의 빈도수 전체 합계가 100%라고 가정했을 때 속해 있는 항목의 빈도수의 비율을 구한 것입니다. 열 변수를 기준으로 100분율을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율을 구해보면 남자가 디자인 대 가격 중요도 비율이 33대 67인데 반해서 여자는 75대 25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남녀 간의 차이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남녀 간의 중요도 비율이 차이가 없다면 교차표는 어떤 값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즉, 두 속성 간에 관계가 없다면 각 셀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합리적일까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대 가격이 5대 5니까 남자 여자 각각 5대 5 분포돼야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숫자가 달라지면 계산이 까다로우니까 우리는 기초통계학 이론을 이용해서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론적인 내용은 조건부 확률과 독립사건입니다. 두 사건 A와 B가 있을 때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확률 A분의 확률 AB 교집합. 그러므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면 A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같고요.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A의 확률과 같기 때문에 이 식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 확률 곱하기 B 확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즉, 두 변수가 독립이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A 확률 곱하기 B의 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변수가 독립이면, 즉 규모가설이 사실이면 이 교차표에
별표 셀에 들어갈 빈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셀은 남자이고 그리고 디자인을 선택한 빈도수입니다. 이 셀에 들어갈 확률은 만약 두 속성이 독립이라면 남자이고 디자인을 선택할 확률은 남자일 확률 곱하기 디자인을 선택할 확률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일 확률은요 100분의 60이죠. 그리고 디자인을 선택할 확률은 10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남자이고 디자인을 선택할 확률은 남자 확률 곱하기 디자인 확률 해서 100분의 30이 됩니다. 전체가 100명이기 때문에 이 별표 안에는 30명이 들어가겠죠. 이러한 식으로 모든 셀의 독립을 가정하고서 기대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은 실제 관측된 빈도수와 독립이라면 기대되는 빈도수를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교차 분석의 아이디어는 이 두 숫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 속성이 독립이라면 실제 빈도수와 기대도수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즉, 이 두 숫자의 차이가 크면 독립이 아니고요. 차이가 적으면 독립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그냥 빼주기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니까 제곱해서 더해 줍니다. 이 값이 작으면 독립이고요. 크면 독립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셀의 크기를 고려해서 수정된 값을 사용합니다. 검정 통계량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를 계산할 때 그 셀의 원래 크기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셀의 기대값이 100인 셀에서 5개 정도의 차이는 별 차이가 아니지만요. 셀의 기대값이 10인 셀에서 5개의 차이는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만들 때 각 셀의 크기로 표준화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값이 작으면 두 변수는 독립이고요. 이 값이 크면 독립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크다 작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값의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이 검정 통계량이 바로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표준화해 줄 때 표준 편차로 나누지 않고 기대값으로 나눠주는 이유와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표를 일반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O는 observation의 O를 뜻하고요. E는 expectation의 E를 뜻합니다.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를 제곱하고 그 값을 기대도수 나눠준 값을 더해준 것이 카이제곱 통계량입니다. 이 카이제곱 통계량은 행의 수와 열의 수에서 각각 하나씩 빼준 값을 곱한 것이 자유도가 되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앞의 예제에서 카이제곱 통계량을 구하면 16.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때 나온 이 16.7이라는 값이 작다라고 판단되면 두 변수는 독립이고요. 크다라고 판단되면 독립이 아니라고 결정하겠죠. 크다 작다의 판단은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 경우 통계량은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요.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는 4 이상 나올 확률이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6.7은 매우 큰 값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의 확률은 매우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변수 간에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예제를 SPSS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자료를 SPSS 자료 형식으로 코딩을 하였습니다. 모두 100명이었죠. 그리고 변수는 성별과 중요 속성입니다. 이 성별과 중요 속성이 연관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변수복에 가시면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1, 가격은 2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보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분석에 가셔서 교차 분석에 가셔서요. 성별을 열로 보냅니다. 여러분 기준이 되는 변수를
열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속성은 행으로 보냅니다. 통계량을 눌러서 카이저 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에서는 기대 빈도와 10% 기준이 되는 변수의 퍼센트를 체크합니다. 계속 누르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로는 교차표와 검정 통계량표가 나옵니다. 교차표에는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 그리고 10%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정표에는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값 16.667이 계산되어져 있고요. 이에 따른 유의 확률 0.000이 계산되어집니다.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이라는 기후가설을 기약하겠죠. 그러므로 성별 변수와 중요 속성 변수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피셔의 정확 검정 결과가 나와 있죠. 이렇게 2 곱하기 2 교차표인 경우에 피셔의 정확 검정이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카이저 검정은 근사 검정이고 피셔의 검정은 정확한 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피셔의 정확 검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점심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에 관련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이용하는 음식점이 다른가 하는 거였습니다. 즉 명목변수와 명목변수의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차 분석을 이용을 합니다. 분석하셔서요. 교차 분석에서 기준이 되는 변수가 성별이죠. 열로 보내시고 주로 가는 음식점은 행으로 보내겠습니다. 통계량은 카이 제곱 체크하시고 셀은 기대 빈도와 10%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차표 결과를 보시면 남자는 상대적으로 구내식당 이용자 비율이 높았고요. 여자는 회사 주변 식당 이용 비율이 높았습니다. 카이저 검정 통계량 값은 8.0이고 그때 유의 확률은 0.046이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규모가설을 기약합니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식당에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주에 보시면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의 75%가 되므로 실제로는 우리가 피어슨 카이제곱 통계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또는 25%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에 소개하는 피셔의 정확 검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경고가 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표에서 각 셀의 기대값이 5가 안 된다고 경고가 뜬다는 것은 각 셀의 기대값이 5 이상이 되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셀의 기대값이 5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카이제곱 검정을 위해서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빈도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횟수입니다. 그런 것은 이 이하음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죠. 이하음포는 정규음포에 근사하고요. 이 정규음포를 표준화해 준 값의 제곱 합이 우리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검정 통계량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려면 우리가 이하음포 값이 정규음포에 근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측에 제가 이하음포 그림을 그렸는데 평균값이 4 정도 됩니다. 평균이 5가 안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정규음포에 근사시켜 보면 거의 들어맞긴 하지만 왼쪽 부분이 잘 맞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정규음포에 근사하려고 하면 평균이 5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피셔의 이그젝 테스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피셔의 정확 검정을 이용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값이 5 미만인 셀이 20% 이하이고 모든 셀의 기대값이 1 이상이라면 굳이 피셔의 이그젝 테스트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셔의 이그젝 테스트는 SPSS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 버튼을 누르시면요. 정확 검정 창이 나오고 여기서 정확 검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확 검정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시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출력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기존의 근사 검정 결과 외에 우리가 피셔의 정확 검정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의 확률이 0.037로서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속성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이 제곱 통계량의 모양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차표에서 이러한 카이 자승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유도했습니다. 먼저 카이 제곱 분포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의 제곱합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에서 얻은 확률 표본을 표준화해 준 다음에 제곱하고 더해주면 이 값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관측값과 기대값, 그리고 밑에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관측값과 기대값 분산이 아니고 기대값의 형태입니다. 왜 이런 형태를 취하는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카이 제곱 통계량의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한 빈도표를 예로 들겠습니다. n번 시행해서 n1번 성공하고 n2번 실패한 실험 자료의 빈도표입니다. 성공 횟수 n1은 이하분포를 따르므로 정규분포에 근사합니다. 이때 표준화해 준 값은 표준 정규분포에 근사하고, 이것의 제곱은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 분포에 근사합니다. 이 값을 풀어쓰기 위해서 먼저 P는 P1이라고 놓고요, Q는 P2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P1 플러스 P2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P2 값과 P1 값 이렇게 전개하신 다음에 N1 플러스 N2가 N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P2, P2 지워지고요, P1, P1 지워져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대값이고 여기가 분산의 형태가 기대값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자유도는 1입니다. 두 개의 항이지만 자유도는 1이라는 사실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셔가 정확 검정을 발견한 사건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피셔가 생리학자인 브리스톨 여사에게 차를 대접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뜨거운 홍차에 우유를 섞어서 마십니다. 그런데 브리스톨 여사가 차가 맛이 없다고 안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유를 먼저 넣고 차를 부어야 맛있는데, 차를 먼저 넣고 우유를 부어서 맛이 없다는 거예요. 피셔 경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브리스톨 여사는 자기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라면의 달인이 난 면을 먼저 넣었는지 수프를 먼저 넣었는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통계학자 피셔는 실험을 했습니다. 4잔은 차를 먼저 넣었고 4잔은 우유를 먼저 넣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톨 여사한테 마시고 맞춰보도록 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 맞췄습니다. 믿을 수 없는 미각의 소유자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차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매끈한 자기가 없던 서민들은 설거지를 위해서 차를 먼저 찻잔에 붓고 그 다음에 우유를 넣는 방법을 선호했지만, 부유한 귀족은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우유를 먼저 찻잔에 채웠죠.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우유를 먼저 넣고 그 위에 뜨거운 차를 부으면 단백질의 변성이 생겨서 맛이 나빠진다. 그러므로 서민들의 방법이 더 맛있게 차를 타는 방법이라,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셔는 초기하 분포를 발견하였고요. 이에 따른 피셔의 정확 검정을 제안하게 됩니다. 가설 검정의 아이디어는 우연히 모두 맞출 확률을 구하는 것이죠. 그 값이 유의 확률이 됩니다. 자, 8잔 중에서 차를 먼저 부은 차가
4잔이고 우유를 먼저 부은 차가 4잔이기 때문에 8잔 중에서 차를 먼저 부은 차 4잔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즉 8잔에서 4잔을 고를 때 4잔 중에서 4잔을 고르고 나머지 4잔 중에서 0잔을 고르면 되는 것이죠. 이 확률을 계산해 보면 70분의 1, 약 1.4%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고른 곳이라고 하기에는 확률이 너무 작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억하고 우연이 아니다. 즉 맛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포의 확률 계산을 일반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전체 n개 중에서 a 플러스 c개를 고를 때 a 플러스 b개 중에서 a개를 고르고 c 플러스 d개 중에서 c를 고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초기하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4잔을 다 맞추는 경우, 3잔만 맞추는 경우, 2잔, 1잔, 0잔 맞추는 경우를 각각 계산하면 이러한 분포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잔을 다 맞췄기 때문에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포는 이산형 분포이기 때문에 유리수준 5%나 1%를 정확하게 맞춰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검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계산해야 되는 계산적인 부담이 있지만 SPSS에서는 쉽게 계산해 주니까 피처의 정확 검증을 사용하는데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교차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